이번 영상을 보신 3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댓글을 달아주시고 더보기 안에 있는 개인정보 폼에 여러분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윤혜식 채널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지만 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 투마일스를 창업하기 전에 어떤 회사들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창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투마일스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투마일스에서는 잡 그리기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투마일스를 창업하기 전에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나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시점에 그 인터넷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사실은 당시에 이제 IMF 시절이라 다 군대를 갔었고, 저는 그 군대를 면제를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당시 고민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이제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그러니까 윈도우 NT나 단넷 같은 기술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취업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기반의 기술을 공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공부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해외에 나가서, 특히나 이제 저개발 국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에서 청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만약에 IT 기술을 전달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허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윈도우를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윈도우 오피스, 그 다음에 뭐 윈도우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를 공부를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더 좋겠다 라고 해서, 당시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진 않았죠. 1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만 리눅스를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리눅스를 공부를 하고 감사하게도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리눅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실무 지식이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취업을 하자.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야후에 접속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이제 검색을 하는 중에 우측 하단에 보니까 야후 코리아에서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눌렀더니 마침 리눅스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기대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야후 코리아에서 연락이 온 거죠. 서류가 통과됐으니까 인터뷰를 보자. 서류를 통과한 후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4차 면접까지 통과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리눅스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리눅스 엔지니어로 이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조금 새로운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던 게임, 저도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로 유명한 블리자드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블리자드에서도 한 4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은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의 또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야후를 거쳐 블리자드를 거쳐 굉장히 글로벌 기업에서 나름 그런 엔지니어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좋았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스스로에게, 그게 뭐였냐면 영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영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블리자드 싱가포르 오피스가 오픈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블리자드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구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오진호 대표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블리자드 싱가포르 오피스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싱가포르 오피스에 있으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 영어를 넘어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리게 되었습니다. 블리자드 오피스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때 SK 플래닛에 입사했고, 플래닛에서는 그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플래닛이 텔레콤으로부터 이제 분사하고 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AWS나 Azure 같은, 그리고 오픈스택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전사 IT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주로 맡아서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기회가 돼서 최종적인 어떤 저의 이제 직장 생활의 마지막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년 정도는 이제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1년은 마케팅 매니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의 마케팅 매니저로 1년 정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투마일스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보다 훨씬 학벌도 좋으시고 그리고 업무 성과도 좋으신 분들이 어느 날 회사를 떠나시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뭐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권고사직을 받으시거나, 혹은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력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나 솔루션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 제품을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제 회사를 떠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은 가장 핫해 보이는 이 기술이랑 뭐 솔루션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서비스도 과거의 레거시 제품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저 또한 계속 이 직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40이었습니다. 40에 그렇다면 그때 떠나나 지금 떠나나 좀 더 일찍 선택을 하자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떠나게 되고 투마일스를 창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면서 제가 그럼 투마일스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다녔던 야후나 블리자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다른 회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제 나름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건 뭐냐면,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분명하더라. 그래서 블리자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이루기 위한 코어 밸류라고 보통 얘기하죠. 핵심가치. 이게 굉장히 뚜렷하고,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코어 밸류가 회사 제품의 서비스 그리고 업무 평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전 직원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마일스도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코어 밸류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에서 30일 동안 하나만 고민했습니다. 투마일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코어 밸류. 그래서 진짜 30일 동안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안 하고 오로지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 Provide the most valuable services beyond customers' expectation.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자.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8가지 핵심 가치를 만든 게 된 거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할 때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S가 30조를 주고 링크드인을 인수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왜 인수를 했을까? 당시 클라우드 시장이 한 300조 규모였는데 MS 내부 자료를 제가 찾다가 발견한 거죠. 교육 시장은 4,000조더라. 엄청난 큰 기회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링크드인 러닝과 함께 열리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마일스의 사업 방향을 교육 쪽으로 잡고 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투마일스를 창업을 하고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한 이 컨텐츠를 관리하는 학습 관리 솔루션 LM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프링 솔루션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같이 파트너로 계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생성의 AI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청년분들이시죠. 그래서 청년분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잡 그리기 캠프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잡그리기 캠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잡그리기 캠프는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청년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 20분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그 핵심 내용들은 바로 핵심 기술,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알려드리고, 그 앞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자신의 어떤 비전을 설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의 비전을 이 캠프에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 있는 많은 선배 직장인 분들이 멘토로 오셔서 한 6시간 동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고민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실제 자신의 꿈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준비하면 좋을 건지 맞춤형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멘토링의 도움을 받고 나서 또 지금 굉장히 글로벌 기업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많은 멘티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출신 멘티분들 중에 혹시 조금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또 도전하고 있고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분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으로 참석을 하셨고 잡그리기 캠프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꿈을 발견을 했습니다. 캠프 이후에 대학원을 미국에서 코넬에서 하고 지금은 어디로 가셨냐? 애플 본사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하는 UI UX 디자이너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신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 캠프 전에는 이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시다가 캠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합류를 하고 캠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6개월의 국비 무료 과정을 거쳐 포스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끝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AI 스타트업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